안녕하세요.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오늘은 제8장 다양한 원리금 상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리금 상환의 구조는 대체로 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느냐 가지고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만기에 원금을, 여기는 이제 원금을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그런 이제 대출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단기 대출의 경우 1년 미만이거나 뭐 한 3년이거나 이렇게 만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이제 그런 대출인 경우는 이제 만기 일시 상환의 방식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30년, 40년 정도 되는 이런 장기 대출을 가지고 원금을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죠? 30년, 4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원금 전액을 그때 받기로 하고 이제 대출을 집행하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단기 대출에서 만기 일시 상환을 많이 쓰는데요.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돈을 빌렸는데 한 1년이나 3년 뒤에 원금을 이제 한 번에 다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대출은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인데 그걸 3년 만기에 만기일시 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크잖아요. 집이라는 게 워낙 금액이 크고 그 집을 살 때 이제 LTV를 뭐 한 40%를 하든 60%를 하든 하면 그 금액이 이제 수억 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한 3년 만에 그 돈을 모아서 원금을 상환하기는 이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단기로 만기시 상환으로 이제 그런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보통은 3년 뒤에 이제 만기가 되면 다시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저축을 좀 했다면 나의 저축과 이제 신규 대출을 합해서 상환하는 거니까 새로운 대출의 원금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새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 대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때는 지금 대출 받았듯이 뭐 똑같은 소득과 자신의 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3년 뒤에 대환을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3년 사이에 금융시장이 급격히 변해서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든지 대출을 하는데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든지 이자율이 상당히 올라간다든지 이제 이러면 대환할 때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단기 대출에서 만기시 상환의 조건은 많이 이용되지만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이게 그다지 이제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버거울 수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그래서 채무자가 대환이 안 돼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기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큰 문제를 겪은 이제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이제 상황까지 가는 경험을 이제 미국이 20년대 말에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왔을 때 그 이전까지는 미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모기지가 대부분 만기일시 상환, 단기 대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게 대환에 근거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판단 하에 그 뒤로는 만기를 장기로 상당히 길게 가져가고 그 대신에 만기에 일시로 원금을 다 상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나누어서 상환하는 그런 이제 현재의 모기지의 모습을 이제 그 뒤로 이제 점점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원리금 상환 구조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만기일시 상환입니다. 뭐 5년짜리 대출이 있다고 보죠. 이게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이제 현금 흐름입니다. 위로 가면 플러스, 요거는 이제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그래프예요.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나가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T0 시점에 현재의 뭐 얼마의 이제 원금을 이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원금이 채무자의 계좌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 5년 동안은 이제 어떤 의무만 잘 이행하면 되냐면 이자만 잘 갚으면 됩니다. 이제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그래서 매년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그리고 마지막 5년 차까지 정해진 이자를 이제 꼬박꼬박 납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기의 이자 금액이 얼마냐면
이자는 이제 원금 잔액 곱하기 이자율입니다. 원금 잔액은 처음 빌린 원금에서 이 이자 납부를 해야 되는 시점 이전에 직전까지 유지된 남은 원금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원금 잔액.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자율을 곱한 게 이자인데 이자율은 이제 퍼센트 단위로 나오죠. 요 경우는 처음에 대출을 받은 다음 이제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말이 도래한 시점에도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채무자가 사용한 돈의 잔액, 그죠? 원금의 잔액이 똑같습니다. 처음 빌린 거하고. 그러니까 이자는 애초에 빌린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나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금액도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만기까지 갑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만기 도래했을 때 5년 차에도 지난 1년간 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하고 거기다가 애초에 빌린 원금, 그러니까 이때 빌린 원금하고 동일한 금액을 이제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기 실상환의 조건에서는 현금 흐름상 만기일에 채무자의 이제 현금 흐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요게 제일 간단한 형태의 원리금 상환의 방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 방식을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만기시 상환의 현금 흐름은 원금의 규모가 많이 크지 않거나 또는 만기가 좀 짧거나 그리고 금융시장이 아주 안정적일 때 이게 잘 작동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불안하다. 이제 그럴 때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분할 상환하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납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지 않고 이제 대출 기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한다 하는 조건입니다. 대출을 받는 시점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는 아까하고 같은 이제 원금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또는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매번 시간이 지날 때마다 원금을 정해진 스케줄대로 조금씩 갚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물론 원금을 1년 차부터 분할해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원금을 갚지 말고 한 1년 차, 2년 차까지는 이자만 갚고 3년 차부터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기로 하자. 뭐 이렇게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분할 상환을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이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약속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원금 분할 상환 조건의 대출에서 원금 상환이 시작되기 전에 이 기간, 이 기간을 보통 이제 거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이제 원금이 포함되면은 아무래도 현금 흐름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사람이 원금 상환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초기에는 이자만 받는 기간, 그 기간을 이제 거치 기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금을 3년 차부터 분할 상환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원금을 이게 5년 만기인데 3년 차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한다고 하면 매년 상환하는 이 원금의 액수는 애초에 빌린 이 원금 이게 뭐 이게 100이라고 치면 요 액수는 100 곱하기 3분의 1이겠죠. 그래야 대번 갚으면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매년 갚는 원금의 금액도 서로 다르게 이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인데 뭔가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펀드나 리츠가 상업용 부동산을 하거나 할 때 그때는 이제 원금 상환의 조건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개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모기지 같은 경우는 원금 분할 상환 조건이 너무 복잡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균등 분할 상환한다는 것은 원금을 매년 똑같은 금액만큼 갚는다는 거죠. 요런 경우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제 이렇게 부른다 뭐 하는 것까지 용어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경우든 매기 갚는 이자의 금액은 이제 전기 원금 잔액 곱하기 이자율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1년 차까지는 원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원금 곱하기 이자율만큼 이자가 나가겠죠. 2년 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3년 차에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3년 차 말에 이제 이자 지급할 때 원금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차까지는 이자가 직전 1년 동안 사용했던 원금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3년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자라고 했다면 3년 차의 이자는 1, 2년 차의 이자와 금액이 같은 거죠. 그리고 3년 차에 원금을 한번 갚았기 때문에 원금 잔액이 3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4년 차에는 전 1년 동안 사용했던 이제 원금 잔액의 금액이 그 이전보다 낮죠. 그래서 요 원금 잔액에다가 곱하기 이자를 하기 때문에 4년 차에는 이자 금액이 3년 차보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자 금액을 계산할 때 애초에 빌린 원금에다가 무조건 곱하면 안 되고 이제 전기 1년 동안의 원금 잔액에다가 곱한다 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4년 차에 한 번 더 원금을 갚기 때문에 원금 잔액이 또 줄어들죠. 그러니까 5년 차에는 이자 금액이 아주 작아집니다. 요게 원금 분할상환하는 이제 현금 흐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원금을 얼마씩 갚아 나가나 하는 거를 먼저 잘 따지고, 그래서 매기 원금 잔액이 이제 얼마나 줄어드나 하는 걸 계산한 다음 거기다가 이제 이자율을 곱해야 매기 이자 금액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한 설명은 전부 이자도 그렇고 원금도 그렇고 매기 기말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게 상식적이죠. 처음에 돈을 빌렸으면 1년 차라고 하면 사실은 이 안에 인제 12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 년치 이자를 언제 갚느냐 했을 때 뭐 6 개월이 지났을 때 갚자, 아니면은 인제 미리 선지급하자, 이런 약속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건 좀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인제 12 개월이 다 지났을 때 1년 말에 이자든 원금이든 인제 지급을 하는 게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기말 지급하는 것 기준으로 인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자를 지급할 때 직전 1년 동안의 원금 잔액 가지고 갚는다,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요렇게 이제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현금 흐름이 매년 쪼금씩 다릅니다.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나가니까 똑같았지만 그다음에 확 늘어났다가 4년 차에 좀 줄어들고 5년 차에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인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인가 하는 거를 이제 본인이 잘 챙기고 계산해야 되겠지만,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면 그 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까다로워집니다. 게다가 30년 만기의 모기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모기지의 원리금 지급이 지금 인제 설명하기 편하게 이제 1 년에 한 번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뭐 분기화물일 수도 있고 매월 이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제 매월 이자 지급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30년 곱하기 12 번을 인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자하고 원금 금액이 계속 달라져요. 그러면은 인제 이거를 생각나는 사람이 자기가 이번 달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계산하는 게 상당히 인제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장기의 이제 모기지, 그것도 채무자가 이런 계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제 일반인인 경우에는 원금 분할 상환보다는 원리금 균등 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요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름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항상 일정하도록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수식은 좀 복잡해요. 하지만 인제 채무자와 채권자 입장에서 그 뒤로 원리금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시점에 이제 원금을 아까하고 똑같이 대출을 받았어요. 그다음부터 매년 이제 얼마를 상환할 거냐 할 때 앞에서 봤듯이 원금을 상환을 해 나가면 그다음 기에 이자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요거를 인제 서로 잘 맞추면 1년 차에는 이자가 이제 이 이전 원금 잔액 전체에 대해서 인제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금액이 크겠죠. 그때 원금을 쪼끔만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 기에는 이자가 쪼끔 줄겠죠, 앞에서 원금을 갚았으니까. 그러면은 인제 이자 금액 준 만큼 원금을 좀 더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 기에는 이자가 좀 더 줄겠죠. 그러면은 이자 줄어든 만큼 또 원금을 좀 더 갚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의 금액을 쪼끔씩 인제 늘리고, 그러면 자연히 이자 지급하는 금액이 쪼금씩 줄어들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줄어드는 비율을 잘 조절하면 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이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만들어지는 이제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매년 인제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만지 뭐 각각은 잘 모르겠지만 총액이 얼만지만 요 금액만 잘 계산하면 대출이 기표된 이후로 원리금을 주고받는 일이 아주 편해집니다. 요런 방식을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이 5년 만기의 그래프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그리면 가다가 이때 원금만큼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요렇게 유지되다가 좀 더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 또 요렇게 유지되다가 툭 떨어지고 이렇게 인제 떨어지는 계단이 점점 이제 가팔라지는 형태로 이제 모양이 될 텐데요. 그 말은 인제 요 높이가 계속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기지처럼 1 년에 12번 이제 매달 원리금을 지급하고 뭐 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게 5 년이 아니라 막 30 년이고 이러면 지금 그려 놓은 것처럼 이런 원금 잔액이 곡선의 형태로 쭉 줄어드는 이제 그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원금 상환 스케줄에 딱 맞는 계단형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형으로 원금 잔액의 모습을 한번 그려 봤습니다. 요게 대표적인 3 가지 모습입니다.